예,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기술센터 김성호입니다. 발표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뒤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바이브 컴퍼니의 안준무님의 발표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이브 컴퍼니 주식을 사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PBR하고 PER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오늘 대부분 민수 쪽에서 좀 하신데 저희 이거 민수에서는 별로 그다지 좀 효용성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 인텔리전스라는 거고요. 뭐 비슷한 말로는 저희 수험 인텔리전스가 맞냐, 수험 로보틱스가 맞느냐는 뭐 이렇게 좀 어떤 게 맞는지 용어를 좀 따지시는 분도 있고요. 비슷한 용어로는 인문학 쪽에서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거, 집단 지성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일단은 이게 원래 시작은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현상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순수한 연구의 차원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걸 어떻게 좀 현실 세계에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지만 인간은 순수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미국 다파에서 처음에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수 많은 무기 체계나 전략들이 이 수험을 고려한 무기 체계를 많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저희한테 좀 과장되게 설명을 좀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수험은 이 영화들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엔더스 게임의 수험 전투고요. 제가 좀 발표를 날로 먹으려고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조그만 비행체들이 모선을 보호하죠. 좀 대신 맞아서 죽고, 이게 공격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구현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저는 저 영화를 보지 않았고요. 이 부분만 발췌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저희 어릴 때부터 나오던 스타트rek이 마지막에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하는 게 수험 로봇이 했는데요. 저걸 보면 굳이 다파나 이런 데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수험이 왜 비대칭 전략인지 대응할 수 없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무기 체계는 근시일 내에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엔젤레즈 폴론의 조그만 소음 드론이고요. 저 드론을 파는 데가 있는지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술로도 저 비행을 해서 패턴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게 비행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통신만 서로 잘 된다면. 그 외에도 어려운 건 많지만, 그리고 인식해서 저렇게 빠른 시간에 인식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건 어렵지만 피하 식별 정도 하는 거는 상당히 가능할 법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가는 저런 거를 만들면 민간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하겠지만, 테러 집단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재미로 하고 군지 수험의 어떤 특성을 좀 보면요. 제가 원래 이 자료를 준비한 거는 작년에 마스 포럼에서는 이 오프닝 행사에 드론쇼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드론쇼를 준비하면 끝나고 이걸 하면은 참 스토리가 잘 맞겠다는데 올해는 드론쇼가 없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정의가 그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좀 전문가분마다 좀 정의가 좀 틀린데 저희가 저희한테 가장 맞는 정의를 찾은 거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은 뭐 군집이거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소음 인텔리전스의 어떤 특성은 기본적으로 비중앙 집중식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가정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리고 전체 글로벌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로컬 정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야지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뭐 통신이 어떤 학자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군집은 그러니까 비중앙 집중식인 군집은 커뮤니케이션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현재 군집 내 상호 통신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임무를 협업해서 수행을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집을 하는 이유가 싸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모여서 좀 너무 이제 가격으로 따져서 좀 고성능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저가의 어떤 저성능의 어떤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런 기초 연구를 많이 하는 데가 하버드인데요. 이 동영상이 조금 되게 길어가지고 빨리 돌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개미가 저런 집을 짓는데 사람이 혼자 저런 거를 흙으로 짓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아닌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저런 개미가 저런 걸 짓는 거를 자기네 스스로가 합니다. 개미가 하나하나는 똑똑하지 않지만 집단으로 모여서는 자기의 성능 이상을 낸다라는 게 저희의 낼 수 있다라는 게 수험 인텔리전스의 저희 가정이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런 블럭을 가지고 저런 걸 쌓는 거를 했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제가 좀 빨리 넘기기 위해서 거기 블록 쌓는 로봇이 블록을 쌓다가 사람이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블록을 하나 빼기도 하고 블록을 하나 다시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 로봇이 그걸 감지해서 내가 바로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만 보고서 내가 어떤 모양을 주면 어떻게 쌓아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갱신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뭐 혼자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것들이 개체 로봇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더 성능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바로 가면 되는데 얘는 다 훑어야 됩니다. 하나씩 보고서. 그래서 이런 과제가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옵셋 지금 여기 자료가 좀 화질이 안 좋은데요. 과제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옵셋은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안 하고 옛날 자료를 쓰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퍼딕스 같은 경우는 108대가 지금 100대 이상이 지금 해가지고 비행 시험을 해서 미국에서 끝났고요. 로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국방 쪽에서는 이렇고요. 하버드에서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킬로봇이라는 것, 아까 그거 보신 로봇보다 더 싸구려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연구를 좀 했고요. 뭐 슈팅스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거기 뭐 평창 올림픽 때 보셔서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해파리 퇴치 로봇 이런 거에 군집 체계에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지금 킬로봇 말고는 중앙 집중식은 아니어도 하이브리드 타입은 비중앙 집중식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미국에서 모자이크 워페어나 이런 걸 나오면서 옛날처럼 아주 비싼 무기 체계를 다량으로 만들지 않고 그게 너무 유지비가 비싸게 되니까 좀 계층별로 비싼 거, 싼 거 이걸 섞어가지고 동등한 성능을 내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목적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 로보틱스 소음 전솔은
대응이 불가능한 전술로 지금 여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도 지금 드론봇 전투 체계 이런 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에서도 지금 이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게 가능해 가지고 그 싼 무기 체계를 많이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요즘 모든 센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싸지고 있는데 싸져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싼 걸 찾아서 더 싸게 만드는 게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 이런 수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를 쓰는 거는 방법은 많지만 이 수험의 숫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연구가 지금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랑 유사한 거 인공지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원래 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군집 행동에 대해서 그 모이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바로 과제에 쓰이는 것보다는 라이언 킹의 거기 동물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3D 애니메이션으로 할 때 이 규칙을 써가지고 그 군집의 행동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지금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을 합쳐가지고 아직까지 뭐 완전 분산형이라든가 학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군집의 행동을 모델링을 했죠. 저희도 원래는 그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이걸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설명이 가능한 AI처럼 만들어서 얘가 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까지는 저희도 못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개미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논리를 합쳐가지고 파티클 소환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무기체계에 적용하거나 로보틱스에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들의 베이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규칙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고 학습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기반 등의 연구를 가지고 이 군집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 게임입니다. 저는 저런 1인칭 슈팅 게임이 깜짝깜짝 놀라서 저는 안 좋아했는데 저걸 가지고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게끔 만든 거죠. 왜 군집을 하려면 다수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습을 하려면 이제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학습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퀘이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AI 군집이든 협력 어떤 AI 같은 것들을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같은 거를 연구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누가 AI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AI를 좀 더 협동적인 팀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도타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군집이든 이런 과제를 하려다 보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그다음에 저희가 PPO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저도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학습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1:1 비행기 교전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1:1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SAC 소프트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지금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습을 하면 할수록 컴퓨터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율주행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게 결국은 같은 알고리즘이나 같은 지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런 학습 환경을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실내 환경에서는 저희가 학습 환경과 동일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학습할 때 정보를 주는 것보다
실제 환경에서는 센서에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 갭이 좀 커집니다. 이런 것들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artially observable Markov 홈 DP,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보가 온다는 가정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협력 AI가 왜 중요하냐로 나올 때 저희 팀원이 찾은 페이퍼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안데르탈린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월등히 우월했는데 멸망한 이유는 협력을 잘 못했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AI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저희의 이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나중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BBC에서 저희 과제를 착수하는 해에 아주 운 좋게 좋은 기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군집 기술이 미래의 전장에 파괴적인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제 BBC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기술이 스포츠에서 축구나 이런 것들의 전술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와 군집 기술이 아주 유사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슈팅 스타나 이런 것들은 보면요, 감독이나 관중 시점으로 플레이어들을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게임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비중앙 집중, 그러니까 감독이 미션은 주겠지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이 각자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다파에서는 MIT 경영대학원에 상당수 많은 펀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된 펀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펀드를 왜 다파에서 스포츠에 투자를 하나 싶다가도 이런 게 결국은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 기술을 국방에 쓴다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스포츠에 반대로 돌려서 아니면 게임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알파 모자익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공중전 과제도 하고 있다고. 거기에도 이런 기술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구글 리서치 풋볼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축구를 초기에 저희 학습 환경에 나오기 전에는 축구를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축구 자체도 어렵지만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모델링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남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했냐? 저희도 지금 강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학습 환경을 좀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 돌아다니는 멀티 에이전트 강학습 환경을 활용을 했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다 일일이 다 드론을 하나씩 컨트롤해서 드론쇼를 했다고 하면 이게 잘 되면 아직 잘 안 됩니다. 잘 되면 컨트롤러 한 명이나 그냥 커맨드만 주고 글자만 주면 알아서 드론쇼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런 거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샘플로 돌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얘만 동영상을 플레이를 안 해요. 이 플레이 뭐냐면요. 저기 왼쪽 아래에 빨간 점이 있잖아요. 빨간 점이 가면 그 빨간 점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호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엔더스 게임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이거는 아직은 요 부분은 저희가 학습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학습이 아니라 규칙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규칙 기반으로도 충분히 이게 군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케이프가 왜냐면 전역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단점인데 소규모에서는 이 규칙 기반으로 하면 충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만약에 비행체에 태운다고 하도 가망증이나 이런 거에 받기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 자체 목적으로 이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동영상 떠서 화질이 안 좋아 보지 실제로는 언리얼로 아주
좀 그래픽도 괜찮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좀 그렇다고 해도 실제 위성 영상을 써서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이 시나리오나 이렇게 충돌하는 이펙트를 완벽하게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학습이나 이런 걸 한 걸 가지고 이게 여기다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 앞에 거기 선 나오는 게 자기가 갈 방향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비중앙집 주식의 단점은 원하시는 모양이 이쁘게 가거나 최적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슈도 최적화를 하라고 슈도 최적이 뭐 이게 준최적이라고 얘기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6회공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무지해가지고 저희 위에 상관께서 1000대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1000대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정밀도를 지원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그리드나 그다음에 좀 3덥, 6덥이 다 해서 거기 다이나믹스를 좀 풀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비행 시험은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비행 시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행 시험으로 대수를 일부러 하고 좀 일부는 제슨 조금만 인베디드 컴퓨터에서 저 시뮬레이션 한정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텐서보드 이를 보면 이렇게 학습에는 처음에는 원하는 방향이 저 직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 맘대로 갑니다. 처음에 학습에는 저 플락팅을 학습을 안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장점은 향후에 대수가 1000대 10,000대 이렇게 올라가도 적용 가능한 환경이라는 거고 규칙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것들을 해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저 10개가 지금 좀 이따 보면 제슨 10대에다가 데이터를 씹어준 거고요. 실제로 쟤네들은 자기가 지금 비행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드 상에서 저렇게 해서 강학습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영상 인식 알고리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테스트를 했고요. 내년에는 혹시 내년에 이걸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으면 혹시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비행 시험 결과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국방 쪽이라 저희가 뭘 잘하겠습니다. 국방에 계신 분들만 있으면 좀 쉬운데 이거 그래도 저희는 국방에 있는 데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를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